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급과 동일하게 1, 2착 진입한 선수는 무조건 결승전 진출이 가능하고요. 3차권 진입한 선수 중 득점 높은 선수 1명만 결승전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자들 중심으로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이변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편성에 따라서 한방 승부로도 공략해 나가는 전략 우선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0경주는 임치영이 퇴소를 하게 되면서 대타 출전하고 있는 신은섭이 출전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재현이 원래 유리한 편성이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신은섭이 대타 출전하다 보니까 정재현 입장에서는 견제해야 되는 상황으로 경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월등한 기량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가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정면에서도 신은섭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당이 얼마만큼 형성되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1경주도 정혜민하고 공태민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편성 자체가 쉽게 짜여졌기 때문에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쌍승이 과연 얼마만큼 배당판이 형성이 될지, 복승이 얼마만큼 배당판이 형성이 될지 관건인 것 같은데, 복승 잘하면 배당도 없을 것 같고 기껏 해봐야 1.1배나 1.2배 정도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쌍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편성 복승 배당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복승 배당 주시해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3복승에선 변수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는 임채빈을 중심으로 후차가 찾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과연 팀 선배인 김명모까지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임채빈이 수성팀을 만나며 적극적으로 연합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명모는 자력형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임채빈이 김명모를 챙겨줘야 되는 그림인 것 같은데, 마크 놓칠 수가 있죠. 그 점 때문에 황승호가 이래저래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빼앗길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1경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10경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0경주입니다. 앞선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신은섭이 대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정재원이 원래 인정받고 임치영 상대로 편안하게 경주를 펼쳐 나가야 되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신은섭이 갑작스럽게 대타 출전하다 보니까 정재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득점은 정재원이 결승전까지 선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신은섭은 고전에 썼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는 점인데, 코로나 전 생각하면 신은섭이 월등하죠. 신은섭이 정재원을 챙겨 나가는 경주입니다. 4번의 동반 입상 모두 신은섭이 완승을 거뒀었다는 점, 두 선수가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정재원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도 기량 신은섭 무지할 수 없어요. 5번째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은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1번입니다. 쌍승 배당도 그렇고 복승 배당도 그렇고 고만고만하게 배당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편성 복승 배당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복승 배당 1.2배 내외에서 형성될 가능성 상당히 높고, 쌍승 배당은 아무래도 정재원이 득점이 높기 때문에 1.5배 내외에서 배당판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은섭이 정재원이 아무래도 신은섭 뒤를 막혀 나가면서 따라 들어가는 직선에서 추입발까지 정재원이 살려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1번 쌍복 견주권 한방 승부를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재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은섭을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정재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윤현구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거나 김태한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는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공략해 본다면 4번, 1번은 쌍복 한 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재원 중심으로 신은섭이 고전하게 된다면 1번하고 2번이라든지 1번하고 6번 김포팀이기 때문에
노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싸워서 좋을 일 없어요. 나란히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고 동반 입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재원도 신은섭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과 1번 쌍복 승부 한 방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윤영구가 앞선에서 힘을 쓰거나 정재환이 후미권 따라 나서는 경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빨래줄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정재환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윤영구 착순권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1번 쌍복 견주권 한 방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1, 2하고 1, 6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혜민과 공태민 이름도 비슷한 민자 들어가는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깔끔하게 한방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포하고 동서울이에요. 지난 회차도 토요일 경주 때 김포하고 동서울 팀이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결국 결승 가야 될 선수들이 결승 가지 못하면서 결승전 경주가 일반 경주망의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이번 편성도 김포팀하고 동서울팀이 나눠서 정면 대결 펼쳐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난 회차 봤듯이 싸워서 죽었기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공태민과 정혜민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태민보다는 그래도 정혜민이 요즘 특성급에서도 머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태민이 힘을 쓰고 정혜민이 물가서 살짝 잡아 나가는, 정혜민이 공태민을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2번 1번 한 방으로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승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이죠. 2번 1번 쌍복을 한 방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런 편성 복승 배당 한 1.2배 나올 것 같아요. 자칫 1.1배까지 떨어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쌍승도 고만고만하게 배당판이 형성될 것 같은데, 잘 주시해 보면 이런 편성이 복승도 배당이 괜찮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 배당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번 1번 쌍복을 한방 승부로 2번 1번 쌍복을 한방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만약에 2번 편성도 직전의 차처럼 팀과 팀 대결로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정혜민의 뒷자리는 조용하니 물고 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혜민의 뒷자리는 조용하니 물고 가는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2번하고 6번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한타키는 공태민하고 훈련한다고 써놨어요. 하지만 공태민은 또 엄정이라고 훈련한다고 써놓긴 했습니다만, 전일 한타키 컨디션이 나빠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치기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김포팀입니다. 공태민이 가게 된다면 한타키죠. 1번하고 4번 정도는 맞대결 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회차 결과 봤듯이 싸우면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싸우기보다는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번 1번 쌍복 경주권을 경주의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2번 1번 6번이 경주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1번 6번 3복 경주권 쪽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한타키가 힘을 쓰게 된다면 1번, 2번, 4번 정도는 3복승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은 싸우질 않을 것 같아요. 2번, 1번 쌍복 한 방으로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임채빈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채빈 경륜 최강자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채빈을 중심으로 후착을 찾아내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잠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임채빈이 최근 들어서 수성팀 선수들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갔습니다. 류재민을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갔었고요. 류재열을 챙겨 나가면서 대상경주 때 동반 입상까지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용모, 김채빈이 과연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점수가 너무 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김용모를 챙겨 나가기 위해서는 임채빈이 타종부터 때리거나 아무래도 류재민처럼 앞선에서 힘을 쓰고 활약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마크도 어중간하고 자력도 어중간하기 때문에 임채빈이 김용모를 챙겨 나간다 하더라도 직선에서 황승우에게 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빼앗기거나 양보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순리대로 경주가 진행된다면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주의 중심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6번입니다.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황승호가 3월 초 부친상을 당했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훈련 상태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오히려 임채빈이 요즘 몸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김용무 달고 때려버리면 김용무도 마크는 곧잘합니다. 그 점 때문에 따라 나설 수 있어요. 차선책까지는 김용무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기보다는 마크 놓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황승호와 전략적인 연합이 매우 기대가 되는 1번과 6번 쪽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번, 6번, 4번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1번, 6번, 4번 쪽에 1번, 6번, 4번, 1번, 6번, 4번, 삼복경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얼마 전에 최동현의 선행을 임채빈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갔어요. 뭐 전일 최동현이 좀 짧게 가져갔어야 되는데 좀 반바퀴 지점에서 힘을 쓰다 보니까 직선에서 따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인 시속은 괜찮습니다. 1번, 6번, 5번 정도는 삼복승 차선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장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뭐 경주 분석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경륜항 또는 KR레이싱 검색하신 후 PDF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도 경륜항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